이번 시간에는 이 당금술에 대해서 자신의 당금으로 상대의 몸통 급소에 베기와 찌르기를 한 다음에 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당금을 리버스 나이프 그립으로 베기와 찌르기 하는 동작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동작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나이프 파이팅을 연습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이프 파이팅을 할 때는 베기와 찌르기 한 다음에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자신의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몸 자체가 찌르기 한 다음에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라이프 파이팅 연습을 하는 것과 한 번쯤 생각을 하면서 의식을 하면서 우리가 라이프 파이팅 연습을 했을 때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베기와 찌르기 한 다음에 원위치로 돌려줘야 하는 건가? 다시 또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원위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찌른 상태에서 그 전에 또다시 이렇게 베기와 찌르기 다시 공격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위치로 반드시 해주라는 겁니다. 원위치를 할 때 평소에 자신의 배꼽 주변에 복부 옆구리 옆에 자신의 칼을 잡은 손목과 팔목 또는 팔뚝 칼을 잡은 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가슴, 체인버 존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어깨 위에 얼굴 옆에 자신의 칼을 잡은 손이 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다시 한번 배기를 위해서 이쪽으로 이런 포즈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상대방의 가슴 복부를 찌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또 포즈를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오른손으로 잡았을 때 포즈가 또 다를 겁니다. 오른손 역수로 잡았을 때 포즈가 또 다를 것입니다. 오른손 역수로 잡았을 때 배기를 할 것인가, 먼저 찌르기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자세도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찌르기를 하는데 여기에 가 있다는 건 조금 어색합니다. 물론 대각선 나래 방향으로 역수 그립으로 내려배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밑에서 위쪽으로 또는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이렇게 편하도록 원위치를 시킬 것입니다. 또는 정수 그립으로 잡았을 때는 찌르기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는 배기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자세가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래 방향에서 위쪽으로 베어 올리는 자세 같으면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대각선 위쪽으로.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신이 좋아하는 원위치 방법에 따라서 원위치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공격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빨리 0.1초 내로 회수를 안 하고 원위치를 안 시키고 이렇게 있었을 때에 상대방이 다시 역공을 합니다. 카운터 태킹이라고 합니까? 역공을 했을 때 바로 상대가 자신의 공격을 피한 다음에 발동작으로 피한 다음에 또는 몸동적으로 피한 다음에 또는 쭈그려서 몸을 좌우로 회전시켜서 자신의 칼 공격을 피한 다음에 바로 역공을 해올 수 있습니다. 그때 빨리 본 원위치로 돌아와서 다시 공격을 할 수 있는 배기와 찌르기 공격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반복적이 돼야 됩니다.
공격, 배기와 찌르기 한 다음에 다시 원위치. 스위칭 나이프 그립. 칼을 바꾸어 잡았어. 또는 그립을 바꾸어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리버스 그립으로 잡고 싶다면 빨리 리버스 그립으로 바꿔 잡아야 됩니다. 다시 포워드 나이프 그립으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배기와 찌르기 해야 돼. 그때 빨리 포워드 나이프 그립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한 손에서 스위칭 나이프 그립 한 다음에 다시 포워드 나이프 그립, 다시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다시 왼손에서 오른손 정수 그립으로, 정수 그립에서 왼손 역수 그립으로, 상황에 따라서 끝없이 변화되는 이 나이프 파이팅 연습하는 자세, 스탠스, 이걸 우리가 나이프 파이팅 연습을 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